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이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매일 밤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기상대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세 분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4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을 마련했는데 올 한 해 진학과 또 입시를 좀 되돌아보고 2014년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수시에 대입에 합격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해주시는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로 저와 함께 매일 밤 여러분을 만나는 선생님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기상대와 함께 소중한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시계 애정남으로 불리는 기상대 멘토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데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복이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성적이 향상되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하는 게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는 기상대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올 한 해 아마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 좋은 일도 많으셨을 거고요. 또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셨을 텐데 이제 안 좋은 일은 다 이렇게 좀 버리시고 덮으시고요. 좋은 일만 기억하셔서 이제 내년 다가오는 새해를 또 활기찬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정경원 선생님께서는 결정적 코치로 함께 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나셨습니다. 올 한 해 결정적 코치로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점들 혹시 느끼셨나요? 네. 결정적 코치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요.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입시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특히 서울과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간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했다라는 점을 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상대의 어떤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어려운 일을 담당했던 우리 기상대 이런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느꼈던 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학생 또 학부모님들도 계셨을 텐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927회를 맞았습니다. 하기성 선생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쭉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함께 해 오시면서 어떤 점들 혹시 느끼시나요? 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생방송으로 그것도 매일 밤 저녁 10시에 야,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또 우리가 생방송이잖아요. 네. 보통 있는 생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날은 또 미리 녹화 떠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900회, 조금 있으면 1000회 넘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기상대를 애청하시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방송 잘 보고 있다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볼 때 우리가 좀 보람을 느낍니다. 복잡하고 어렵죠. 입시가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그 예전에 입시를 치렀던 부모님들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어떤 기능이 좋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오류도 없는 어떤 입시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 기상대가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입시계의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선생님이 계속 또 애써주시고요. 윤상현 선생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고3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시면서 또 기상대 멘토로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요. 2014년 이 송년특집 맞이하면서 또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돼가거든요. 이제
뭐 상투적인 얘기겠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첫 방송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와가지고 뭐 상담도 많이 해봤고 또 설명회도 많이 해봤는데 늘 항상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를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또 카메라를 보는 것도 덜 어색해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지지 않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제 상담을 얼만큼 잘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것을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몇 가지 안 되는 자료하고 그런 어떤 뭐 질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셔서 이제 상담을 하지만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저는 교사 입장에서 네.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네. 항상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또 201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2014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먼저 2015학년도 입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수능이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더 정시 예측과 상담이 좀 어렵다 그런 한 해였었는데요. 기상대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2015학년도 입시 키워드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상대 멘토가 뽑은 2015학년도 입시 키워드 궁금한데요. 2015 수시는 네모다. 그리고 2015 논술은 네모에 빗댈 정도다. 그리고 2015 수능은 뭐뭐다. 2015 정시는 네모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 수시에 대한 키워드였는데요. 윤상영 선생님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수시 키워드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수시 키워드를 2015학년도 대입의 수시 전형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 많이 늘었고 또 강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추가 합격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합격했던 사례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올해 굉장히 큰 특징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8,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학생들이 좀 준비하고 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렇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제 그 학교에서 또 그 선생님들로부터 이 학생은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다 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스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만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모집 인원이 늘다 보면요. 그러니까 학생부 그 이른바 스펙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업 성적이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희망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몇 가지만 있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지나치게 준비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을 또 진행하면서도 학교 생활에 아무래도 좀 충실했던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 또 한 가지에 있어서 좀 방향성이 있었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합격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기성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키워드를 좀 꼽아 주실까요? 네, 저는 2015 수시는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지요? 예, 뭐 숫자상으로 보면 4가지다 이렇게 발음상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2014학년도 입시는 뭐 수시 전형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수천 네. 가지의 전형 방법이 있었는데 뭐 동일하지 않은 전형 방법 때문에 또 대학별로 학과별로 굉장히 혼선이 많았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수시 전형이 4가지로 딱 전형이 이제 정형화됐다. 뭐 첫째는 학생부 교과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 명칭이 변경된 거죠. 그다음에 논술 중심 전형, 그리고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간소화된 거죠. 물론 대학마다 또 전형 방식이 그 안에서 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뭐 또 다소 용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우리 윤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연도 수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쫓아가 보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3학년이 돼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1학년 때부터 또 늦어도 2학년 때부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단순히 어떤 교과 성적에만 맞춰가지고 뭐 지원하고 또 3학년 올라와서 부랴부랴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나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형은 목표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 점에 어떤 방향과 속도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도 이게 번개불에 콩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네. 또 자연계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어떤 수학과학에 대한 철저한 좀 대비를 하신다면 특히 이제 올해처럼 만약에 수능이 쉽게 나온다라면 이런 대학별고사의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 논술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 논술은 네모에 빗댈 정도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2015학년도 논술에 대해서 로또에 당첨될 정도로 사실은 그 확률이 참 희박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논술 전형이 끝난 뒤에 주변에 이제 합격생들을 한번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 그리고 또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뭘로 어떻게 썼길래 합격했을까, 그 필연성을 찾기 참 어려운 이런 네. 전형이 논술 전형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학생들 사이 또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 외에 이제 논술 시험에서 이제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라든지 또는 이제 기출문항에 대한 유형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제 창의적이고 좀 논리적인 글쓰기에 강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2015학년도 논술,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에 빗댈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2015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논술 경쟁률을 보니까요. 무려 42.95대 1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반 정도에 육박하는 42% 정도를 나타냈는데, 작년에 35.67대 1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상영 선생님께서는 또 논술의 특징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희망하지만 사실 또 주변에서 합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라서 일종의 희망 고문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그 2015학년도 논술은 교육과정과의 영향력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이제 가장 큰 저는 골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논술 전형의 폐지에 대한 거론이었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다른 전형을 이제 모색해라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 그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시에서 그 논술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전형 개발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여라. 뭐 늘 이제 논술 시험이 교육과정 아니냐,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원론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또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흔적을 볼 수 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출제할 때 이제 고등학교 그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이제 그 참여를 많이 시켜서 교육 과정의 일치 여부라든가 또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고려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네. 또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도가 좀 쉬워지지 않았나. 뭐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특징으로 좀 보였었고요. 그러한 어떤 그 현실적인 노력 때문에 또 그 대학에서는 모의 그 수능 문제를 모의 논술 문제를 매번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이러한
이러한 경향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합격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상대 선생님들이 뽑은 2015 수능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귀성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2015 수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드릴 말씀 참 많은데 저는 2005학년도 수능은 도토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말 하는데 올해는 뭐 수능의 변별력이 뭐 거의 땅에 떨어지다시피 너무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권 수험생 같은 경우는 진짜 한두 문제 실수해서 등급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9월 모의 수능이 뭐 어렵거나 쉬웠었는데 그거 정반대 경향을 보이면서 좀 혼선을 많이 빚었던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4점짜리 3개 틀렸는데 등급이 4등급이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가져다 줬었는데 반면에 또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좀 욕심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그냥 고사장에서 시험을 응했던 학생들이 만점자도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좋은 결과를 좀 상승되는 결과를 얻어내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중위권, 중상위권 때 성적의 수험생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많고 치열했었다. 네. 그래서 정시 원서 접수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어떻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수학과 영어 난도가 지나치게 낮게 출제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낮다라는 말은 수학이 쉬웠고 영어도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영어나 생물투 같은 경우, 생명과학투 같은 경우에서는 오류도 있었죠. 거기 안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 그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논술을 응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면접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좀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년에도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 첫째는 아마 수능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또 다시 어려워지거나 쉬워질 수 있다. 이게 6월이나 9월 모의 수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논술 전형에서 합격은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마지막까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졸업생의 총수가 뭐 크게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한 해 그 수험생의 20%가 졸업생이잖아요. 보통 뭐 재수생만 얘기하는데 반수, 뭐 재수 3수 그 이상 이제 하는 건데 뭐 한 13만, 14만 이 정도에서 이제 졸업생의 수가 형성될 것 같은데 예년보다는 그 중위권 재수생들은 좀 줄고 최상위권, 상위권에 좀 졸업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01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고3 올라가는 현역이라고 하죠.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입시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별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정시 상담 때 특히 많이 힘들어하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 또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2015학년도 수능의 특징으로 좀 봤을 때 향후의 수능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 아마도 이제 향후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교육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제 방향, 난이도는 계속해서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교육 정상화, 또 하나는 사교육비 억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수능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쉬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향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이 명료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반영 비율이라든지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맞춤형으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기본적으로는 학교 학업에 충실한 그것에 중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 정시의 특징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12월 24일 날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2015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홍익대는 다군을 주력군으로 삼으면서 경쟁률이 급등했고요.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인기학과인 경우 경영학부 그리고 간호학과의 인문계열 이 다군에 배치하면서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또 건국대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좀 달라진 것은 전년 대비 다군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연세대와 고려대는 경쟁률 상승한 것이 수시 모집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빠져나갔지만 또 올해 수능에서 고득점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소신 지원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대 멘토가 뽑은 2015 정시 키워드 하기성 선생님께서도 또 꼽아주실까요? 네, 2015 2015 정시는 저는 욕실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욕실의 거울이 정시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거울 보고 나면 좀 자기가 좀 더 매력적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아니신가요? 맞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럴 겁니다. 예, 네. 그 올해 수능의 변별력이 이제 사라지면서 방금 우리 정경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일부 상위권 학생들 이게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말고요. 상위권, 중위권 이런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대한 좀 과대평가에 의한 좀 지원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수시에서도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뭐 화면에서 보셨지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 전년도에 비해서 뭐 1%, 2% 상승하는 것들을 보였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성적에 대한 과대평가 아니면 거기에서 욕심이 좀 생겼겠죠. 아니면 좀 정반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욕심보다는 어차피 너무 쉽게 나와서 내가 등급 하락됐는데 뭐 재수를 결심하고 한번 소신껏 소위 말하는 이제 상향 기운인 거죠. 네. 점프해서 쓰는 거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정시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정원에 200명이 되지 않으면 분할 모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로 선발하는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됐지만 대부분 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군, 나군 조합을 할 때 나군으로 써야 되는데 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대학을 좀 조정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 분할 모집 금지가 지속적으로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에 대한 좀 분명한 좀 목표를 정하시고 그 대학을 좀 좁혀나가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를 좀 분명히 세우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상대 최고 멘토 선생님들이 짚어주신 2015학년도 입시의 특징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올해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요. 2014년 기상대 기록을 한번 정경원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상대 제작진과 멘토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과의 상담을 위해서 매일 밤 10시면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2014년 기상대 기록을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14년 기상대에서 상담한 상담자 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상담자 수는 전체 369명을 했었고요. 네. 수시 온라인 상담자 수는 100명, 그리고 기상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죠. 1:1 무료 현장 정시 상담에는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하루 동안 약 300여 명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방송 상담과 온라인 상담,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합쳐서 약 800여 명의 분들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저희가 현장 상담을 이번에 처음으로 네.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2014년 이제 기상대 방송 상담자들의 내용을 좀 한번 저희가 분포를 정리를 해봤는데 369명을 기준으로 방송 상담자 분포를 봤더니 고3 학생과 학부모님이 70.7%로 역시 가장 당면 과제에 있는 고3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지했고요.
또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22%, 그리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7%, 검정고시생들이 0.3% 순이었습니다. 네, 역시 현역 고3 학생들이 네. 가장 많았었군요. 기상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분들의 숫자와 상담자 분포를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설명회 얘기도 했지만요. 기상대가 올해는 특히 더 그 시청자들과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역시 기상대는 대학 입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최고의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알려드리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총 7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다목적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동구민회관, 그리고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약 4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2015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의 이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략,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설명회에 참여한 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개최했는데요. 기상대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1대1 무료 정시 현장 상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7일이었죠.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해드린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통해서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상담에 목마른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학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도 앞에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설명회와 특강들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토요 미니 특강도 많이 열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상대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는데요. TBS 토요 미니 특강으로 이제 여러분을 찾아갔는데요. 2015 대입 전형 분석 및 학습 전략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최종 전략, 그리고 인문계 수시 논술 A+ 작성법은 물론 입시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대입 준비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었고요. 네. 또한 기상대 상담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코치 3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기상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대학에 간 학생들의 사례를 담은 결정적 코치 3는 총 25명의 수시 합격생들의 노하우와 또 기상대 상담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상담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한 결정적 코치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인쇄 전액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돼서 나눔의 의미까지 짚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결정적 코치 4로 여러분을 또 찾아갈 텐데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상대 교육기부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요.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지난 12월 23일이었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1대1 무료 대학 입시 상담 및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활동 등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 교육 기부를 해주신 상담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1대1 대입 현장 상담, 그리고 TBS 토요 미니 특강 등 무료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진학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곁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기상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대 송년 특집을 맞아서요. 반가운 분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올해 대학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수시 합격생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대학가자 상담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합격한 김형빈입니다. 네, 김형빈 학생 먼저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합격 소식을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 게시판에 또 남겨주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어떤 대학에 지원을 했었던 걸까요? 네.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네. 그중 서울대는 1단계에 합격했고요. 네.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려대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은 보니까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고3일 때 1월에 상담을 받았어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일찍 상담을 받은 건데, 그렇게 일찍 상담을 받은 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담에서 그 당시 부족한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네. 그 부분을 고3 생활에서 잘 주력하여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3학년 1학기에 학급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 주요 교과 성적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내신 준비에 매진한 결과 3학년 1학기에서는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도 잘 녹여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그때 상담을 받았던 영상의 화면이 또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저때 상담을 직접 해주셨었어요. 우리 학생 지금 윤상영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윤상영 선생님께 한마디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시겠어요. 네. 네, 우리 학생 혹시 선생님께 하고 싶은 얘기 없을까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상담하셨던 거? 네. 예, 연초에 했던 학생이었고 네. 또 이 학생이 이제 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과학 중점 학급에 있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인문계열로 했기 때문에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부분. 또 많은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사례를 접하면 이제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김영빈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 그 향상도가 눈에 띄게 이제 두드러졌었고 또 과정을 변경한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빈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노력으로 합격의 결실을 이뤘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 축하드릴 만한 일이지만 또 저의 그 뭐 대단치 않은 조언을 받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또 합격까지 이르니까 상담을 해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 또 보람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김영민 학생은 멋진 대학생활 또 꿈꾸는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룬 결과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정말 신나는 대학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선배 입장으로 우리 학생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예비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내신 공부를 할 때 중요시했던 것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1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관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 3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중요시했고 수업에 집중한 결과 내신 성적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공부 방법으로 인한 성적 향상이 제 합격의 주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역시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좀 남은 입시 기간 동안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형빈 학생 만나니까 저도 참 반갑네요. 다시 한번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요. 멋진 대학생활 하면서 꿈을 꼭 펼쳐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담받고 대학까지 통해 이번에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에 합격한 김성민 학생 엄마입니다. 네,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선은 합격한 것도 이관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관왕은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던 걸까요? 네, 우선 먼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선생님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서강대 자연과학부와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를 합격해서 대구 한의대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보니까요,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으로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했던 거였는데, 졸업생이어서 더 좀 신중하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졸업생인데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 상담받고. 저는 졸업생이라 더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네. 이의 성적을 자세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 좋았으며 네.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네, 네. 아,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마음에 좀 의지가 생겼다.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학기 초인 4월과 그리고 6월 모의평가가 끝난 뒤에 7월에 두 번의 상담을 받으셨었네요. 이렇게 상담 받으신 다음에 입시 그 계획 짜면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셨었나요? 네, 아이의 변화보다 제가 많이 변했는데요. 네. 상담 받기 전에는 성적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엄청 조급했지만 아, 네. 네,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선생님 조언하고요. 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 믿어주는 그런 의지와, 네, 그런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사실 학생들도 상담 신청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또 하시거든요. 어머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상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직장을 가진 부모이거나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는 학부모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학부모님께 추천하고 싶으며 저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 정말 뿌듯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학생 대구 한의대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쓰신 선생님 마음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님을 만나봤고요. 진짜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기성 선생님은 또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그 방금 통화되신 어머님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저 어머님들한테 부정의 3종 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3종 세트가 뭐냐면 자꾸 인상 쓰고 짜증내고 한숨 쉬는 거거든요. 네. 자녀들만 보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한숨 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러면 긍정의 3종 세트는 뭐냐? 이거 딱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대범하셔야 돼요. 조급하지 않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될 거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이 그 긍정의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웃음 잃지 않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음의 어떤 위안이랄까요? 또 아이에 대한 신뢰감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상담받았던 분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이번에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에 합격한 김동만 학생의 아빠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보시는 애청자시기도 하고요. 저희 입시 설명회나 특강 때마다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처음에 어떻게 알고 신청을 또 하셨고,
자주 참여하게 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입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네. 관련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쭉 검색하다가 TBS 기적의 TV 받고 상담받고 대학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용을 시청하면서 이제 검색하면서 입시 설명회에 이제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대학 입시에 대한 전략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관심을 좀 꾸준히 많이 네. 갖고 참여를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이 1대1 그 방송 상담 받고 나서 네. 이제 그 전에는 그 아이 그 성적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감정의 기복을 많이 나타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그때 뭐 기뻐하거나 뭐 실망하지 말고 그냥 아이를 믿고 격려해 주고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때 아이가 이제 성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니까 실제로 아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는 수시 지원했던 대학의 수능 제도를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앞에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역시 아이를 좀 믿고 지켜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저희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도 참여를 해주신 분으로서 저희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1년 이상 이제 이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입시 설명회라든가 토요미니 특강, 그 다음에 1대1 방송 상담, 수시 상담 등 쭉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그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 노력하고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뭐 아이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혜택을 모두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대책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이 입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든든한 후원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덜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은 그 학생부 분석을 할 때 학생 내신 성적을 이제 각 대학별 뭐 전형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하고 반영 과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실 때 그 추천하시는 그 대학의 그 전형고를 맞게 이제 좀 더 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해서 해주시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 더 보완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학생 김동만 학생에게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버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학생 상담을 받았던 분들과 아버님과 어머님까지 만나봤습니다. 2014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뭐 예비 고1, 2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얼른 학생들이 좀 신청을 해서 많은 예비 수험생들 도움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정경원 선생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사실은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 역량 강화시키고 또 시간적 여유가 좀 허락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겨울방학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방학을 보내면 좋은 알찬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또 쉬운 수능 때문에 학생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고3 학생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고3 학생들과 또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정시 결과 2월 달까지 추가학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희들 같이 응원해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올라가는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은 특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교과 과정의 변화라든지 한국사가 출제 범위 이제 완전하게 기본 과목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서 우리 정경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답이거든요. 수능에 대한 기초 역량을 방학 기간 때 또 선행하거나 진도를 빼거나 결손을 보충하는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제 학부모님한테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한자성어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줄탁동시라는 한자성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 속에서 아기새는 나오기 위해서 쪼고요. 그다음에 어미새는 알 바깥에서 이제 아기새가 나올 수 있도록 쪼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한자성어인데요.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1, 고3 뭐 다 학생들은 이제 그 자기가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바깥에서 우리 학생이 그 우리 아이들이 알을 잘 무사히 깨고 원하는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 해 동안 수험생과 함께 달리면서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들과 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경원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또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내일은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 대학 입시 대입 특징과 전략을 주제로 정경원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2015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